주로 기름에 부치거나 튀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명절 음식들. 기름기 많은 음식들을 먹다 보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 있으니 바로 소화불량. 실제 소화불량은 대부분 명절에 발생할 정도로 매년 이맘때면 증가하는 흔한 증상이다. 그런데 소소하게 느껴지는 이 증상이 위험 신호? 병원을 찾아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80%.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5년간 살아있을 확률이 10% 남짓이라는 췌장암. 모르면 독이 되는 췌장의 위험 신호들 지금 알아봅니다. 도무지 멈출 기색 없이 운동에 매진 중인 이 남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세는 기본이요. 몸에 깊게 새겨진 근육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며 몸을 만들어 왔다는 그야말로 몸짱 트레이너. 이 청년이 바로 앞선 영상의 주인공.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줄곧 걷기만 하는데 그렇게 찾아간 그의 집. 그런데 오셨어야 될 것 같아요. 어색해 사지? 웬일인지 부쩍 수척해 보인다. 13kg 정도 빠졌어요.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전 심지어 이때 살 빠질 때 기분 좋았거든요. 아, 대회나가 되나? 내년에. 평소에 워낙 운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줄어도 놀라지 않았다는 김세창 씨.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체중은 계속 줄었고 급기야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 운동할 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아프다가 갑자기 운동 딱 끝나고 나서 레슨 수업 딱 들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등이 말리면서 이제 아파하기 시작해요. 명치 여기서 요렇게 딱 주먹 여기랑 여기가 아파요. 장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진짜 이상이 있을 거란 말은 안 했어요. 워낙 젊어서. 이 병이 워낙 젊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진실과 마주했다는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간 쪽에 전이가 의심되는 췌장암 4기고요. 그리고 지금 암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는. 불과 2달 전 췌장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34 청년. 현실은 아직도 버겁다. 엄청 사실 억울했죠. 억울하죠, 사실. 억울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 저는 나이가 이제 그때 작년에 33살이었고 제가 꿈꾸었던 35살 전에 하고 싶었던 꿈, 그게 접시 주마등처럼 막 이제 지나가죠.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사실 여자친구한테 암 걸리기 2주 전에 부모님을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암 판정 받기 2주 전에. 여느 연인들처럼 사랑을 하고 미래를 약속하려 했던 때에 맞닥뜨린 뜻밖의 현실. 이 현실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건 더욱 힘든 일이었다. 아버지한테는 전화해서 아버지 나 암이라네. 사기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꼭 짐이 되는 느낌? 그 미안함 때문에라도 하루하루를 오로지 살기 위한 노력으로 채우고 있다는 김세창 씨. 누나 일하고 있구나. 언제 다음 주 내려온다고? 다음 주 소금 별로 안 울렁거려? 조금. 조금 아직 울렁거려? 야 그거 받았어? 계속 그거 받았어? 약 처방? 어. 알았어.
봤네. 누나, 어디요? 컨디션 어때? 컨디션? 쏘쏘야, 뭐. 통증은? 사실 어제 좀 심했어. 어제 한 3점까지 올라갔다가, 알겠어요. 무리하지 말고. 버티기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있는 가족들. 그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다. 투병을 하며 병원 치료뿐 아니라 먹는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김세창 씨. 채소와 해산물 위주의 식단이 그중 하나다. 육고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해서 웬만하면 어머니가 조금 넉넉히 해놓고 가네. 하루에 한 10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겨 먹지 않았던 해물 요리.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끓여 마시는 차까지.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세창 씨가 꿈꾸는 또 하나의 목표. 이번 년도 말쯤에 정말 좋아서 내년에는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나가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까지 10년간 했던 운동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한 번쯤은 더 해보고 싶은, 아프더라도 최종 꿈이에요. 이거는 목표. 참, 네. 먹먹해지네요. 이 34살인데 벌써 췌장암 4기라니까 정말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끊임없이 드네요. 일단 췌장이라는 장기는 소화를 시키는 소화 효소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암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되는, 그러니까 파고드는 속도도 빠르고요. 이 세포가 증식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1기로 진단되는 사람은 대략 한 1%. 그 나머지는 대부분 3기 이상, 그러니까 뭐 림프절이나 아니면 주변 장기로 이미 전이 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췌장암은 좀 나이 든 분들이 더 쉽게 잘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췌장이라는 장기가 하는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 소화효소를 이제 분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평생 분비할 수 있는 소화효소의 양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이 소화효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당연히 오래 썼으니까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질환이 오실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맞는데, 젊다고 해도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폭식하고 이런 식으로 췌장을 혹사시키게 되면 사용 기간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췌장 건강 관리에 열심히 일하는 오늘의 주인공. 예, 어서 오세요. 아, 현정 씨다. 현정 친구 수술 크게 받으셨었죠. 7, 80년대 최고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코미디언 배현정 씨다. 개가 좀 많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오, 2마리, 네 마리? 네 마리요? 오. 이것들이 제일 청춘이라 별이, 달이 이렇게 부부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수술을 해갖고 여기가 하체가 마비였는데 이제 장애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얘가 영국 신사예요. 얘는 집에다 절대 오줌똥을 안 넣어요. 그래서 쟤는 하루에 3번씩 데리고 나가야 돼요. 제 이름은 껌둥이에요. 그래. 주성이. 4마리나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4마리. 저 안에 고양이 또 2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도 청소기를 들고 살아야 돼. 연예계 50몇 년 그 경력에 이제 이렇게. 와, 트로피 진짜 많네요. 꽉 찼네. 옛날엔 이런 프로도 있었어요. 주부가요 열차. 아, 기억나요. 네, 거기서도 대상 받고 네. 노래캐나 한다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노래 안 한 지가 한 25년 되니까 목이 탁 맥혀버렸어. 선배님은 노래 처음에 가수로 시작을 했죠. 앨범도 내셨어요. 와. 아, 시작이 이게 가수셨어요? 현정 선생님 목소리예요? 가수를 본업으로 삼을 뻔했을 정도로 노래를 좋아한다는 그녀.
이거는 뭐 노래만큼이나 좋아하는 취미가 또 있다. 이 승마예요, 다. 저게 하체 근육 단련에 좋잖아요. 그래서 당뇨나 이런 것들에 이 혈당 조절에 유리해지죠. 그래서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회도 나갔답니다. 보셨죠? 대회 나가네. 마장마술 대회를 나가시네. 어머, 대회까지요? 이게 이제 저희 남편은 선수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다 나갈 때마다 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으셨네 그냥. 멋있었어요. 그냥 막 살았잖아요, 제가. 정말 바쁘게 살았고 먹는 거 자는 거 생략하고 이렇게 맵고 짜고 시고 이렇게 자극성 있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췌장에 종양이 생겼는데 종양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는 거죠. 사업가로 변신해 승승장구하던 시절 췌장에서 암 직전에 종양이 발견된 배현정 씨. 마취해서 막 깨는데 의사가 여기 막 뺨을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다 그랬어요. 다. 오장육부를 다 손댔으니까 위도 반 잘라, 간도 반 잘라, 췌장 잘랐는데 13cm를 자르고 5cm밖에 안 남겨놔. 이게 수술이 깨나고 나서부터 중환자실에서 그 고통과 그게 저속문이더라고요. 간신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녀. 대체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등이 막 여기가 아우 왜 이렇게 등이 허리도 아니요. 뭐 그렇다고 날개 쭉 쥐는 데도 아니고 중간. 거기가 췌장짜리더라고. 이 등이 이렇게 찢어질 듯이 아파요. 아, 등에 통증이 오는군요. 똑같이 등 얘기를 하시네요. 어느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통증이 시작됐다는데 실제로 이제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명치 통증이에요. 명치 통증. 네, 명치 통증이 흔한데 등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등이 아픈 분들은 이미 진단을 했을 때 꽤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저기 박명수 사촌이 있어요. 그걸 달고 살았어요. 제가 사이다. 먹으면 순간적으로 극하는 것 같아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해지는 일이 반복됐다.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는 이걸 소화시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늘 속이 더부룩하고 이제 배고픔도 별로 느낄 수가 없고 쉽게 피로해지고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죠. 복부에 전반적으로. 어느 날 내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얼굴 화색이 내가 피부가 하얗고 좀 맑았는데 노래 보이더라고요. 서서히 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한 얼굴색.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이제 담도를 거쳐서 십이지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부위가 췌장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 종양이 있으면 그 담즙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버리게 되니까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물질이 체내에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자나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지속되면 몸이 전신으로 이렇게 가려움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모두 췌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소화불량의 통증까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췌장이 하는 이제 주된 기능이 소화효소 분비면 또 하나의 주된 기능은 인슐린 분비거든요. 이제 췌장암이 생기면 당연히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뇨의 진단을 급작스럽게 받았다거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죠. 아니 소화효소도 안 나와. 뭐 혈당 조절도 안 돼. 이러면 진짜 뭐 전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몸 안에 좋은 지방이 쌓이질 못하니까 몸에 자꾸 염증 생기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가 또 기능을 잘 못하니까 몸 안에 단백질 결핍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군요. 그럼요. 네. 첩첩산중. 아이고.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췌장 정말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췌장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분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6년 전 큰일을 겪었다는 주인공이 있는 곳. 야, 삼촌이야, 삼촌이야. 손녀 보는 것이 최근 가장 큰 낙이라는 주종두 씨. 손병호 아니야, 오케이 그래. 아예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뭐. 그래 서진아. 아유 애기 덩어리. 손녀를 잠시 맡겼던 딸이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뭐가 좋아?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딸 내외. 아버지를 위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매일 나르고 있다. 딸이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 온 이유가 있다는데. 거의 병 간호를 제가 했거든요. 병원까지 하루에 1시간 10분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이라 그래 그러면 장인어른 장모님 댁 옆으로 가자 해서 저희가 와서 아이 모습도 보고 그러면 조금 더 즐거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사하게 됐죠. 한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한 사람의 남편으로 가정에 충실히 살아온 그 화목해 보이는 이 가정에 6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9년생 소띠입니다. 한 33년 군생활하고 2002년도에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야.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국가의 공자시겠네요. 33년 동안 나라를 위해 몸바쳤던 시간. 화려했던 그의 군 생활은 수많은 훈장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 별명이 철인이었어, 철인. 군대장 한 동안에는 한 번도 감기 걸려본 일이 없고 몸에 주사바늘 꼽아본 일이 없고 아파본 일이 없어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던 삶. 그러나 시련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소화기능 그 부분들이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 췌장, 십이지장, 쓸개 이 부분을 전부 다 드러냈다 하더라고요. 전이, 재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니까 췌장하고 옆에 관련된 그 장기들은 이제 통상 드러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년 전 우연히 찾은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던 것. 근처에 있는 장기를 다 떼서 다시 이어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큰 수술. 대수술이네요, 정말. 우리 의사들이 인정하는 제일 복잡한 수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수술이에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가장의 암은 가족들에게도 충격이었다. 사는 동안 아빠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가 아빠 입으로. 그런데 그 수술실 끝에서 회복실로 올라오는 그 13층에 저희가 서 있는데 저 끝에서 신음소리가 하나 딱 들리는데 저는 그게 직감적으로 아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그때부터 실신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빠가 조금만 아프면 너무 속상해요. 아유,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셨겠어요. 결혼하셨구나, 따님이. 대단한 분이네요. 혼자서 그냥 독학하면서 아침 8시부터 4시간
또 점심 먹고 출근해서 또 4시간. 그 하루 8시간씩 그냥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색소폰 배우면서 불었습니다. 몸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연습까지 하셨나요? 딸 생각이 중요했던 거죠. 저런 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췌장암 수술 직후부터 시작했다는 산행. 암을 정복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덕분일까 현재 2시간 산행이 거뜬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아버님 오셨어요? 웬일이야? 네, 아버님 오셨다길래 저도 야, 왔죠. 오늘 노는 날이야?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 사위입니다, 사위. 사위분이랑. 사위와 함께 나선 등산이건만 어째 사위는 보이질 않는다. 저희 자영님께서는 산에만 오시면 패대가 없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쫓아가기가. 아휴, 진짜 아버님 나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근처에 살며 부자지간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두 사람. 이거 할까요? 아버님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비록 체력은 장인 어른보다 뒤처지지만 시간 날 때마다 기꺼이 동행한다는 사위. 장인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이유가 있다고? 결혼도 1년 미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버님 수술하고 난 후에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돼서 그 마음이 지금까지 쭉 가는 것 같아요. 안 변하고. 하나, 둘, 셋. 다정한 장인과 사위의 모습. 수술 후 매일 등산하기 위해 산 근처로 이사까지 했다는 그. 산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 공기 마시면서 햇빛 보니까 저 햇빛이 뭐예요? 저게 바로 저 면역력을 주는 거예요, 햇빛이.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는 햇빛이 있을 때 운동을 하면 나옵니다, 햇빛이. 2시간 걸리면은 한 12,000보 정도 걸어요. 호전된 후에도 철칙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 때로는 등산 말고 아내와 함께 다른 운동도 즐긴다는데 하나, 둘, 셋. 동호회 사람들과도 함께 즐긴다는 이 운동. 자, 뒤로 쭉 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즘 한참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라는 거 있습니다. 파크 골프. 파크 골프가 뭐죠? 게이트볼 같은 거 말고? 골프채 하나로 간편하게 즐기는 운동이다. 저렇게 쳐요? 췌장암 수술 후 자전거 등 여러 운동에 도전했었다는데 그중 지금까지 즐길 정도로 파크 골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따로 있다. 바로 공을 칠 만큼 걸어야 하기 때문. 일반 골프가 전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파크 골프는 홀을 직접 걸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걷는 운동이니까 걷는 데 장점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免疫力도 가질 수가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장운동도 되고 뭐라고요? 장운동도 아주 장운동이 활발히 되니까 여기 왔다 가기만 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그냥은 많이 못 걸어도 잔디에서 걸으면 너무나 그냥 몇 시간씩 걸어도 힘든지는 몰라요. 그리고 혹시 여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74시요. 진짜 정정하시네. 74? 74시라고요? 아직 하나도 안 벌어요. 파크 골프 한 경기만 하면 저절로 10,000보 이상 걷기 가능. 지난 데에 가가지고 3등하고 4등하고 네, 나 그랬는데 3등 했고 여기는 4등 했고. 그러면은 상금은 별로 없어요. 5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받으셨대요. 파크 골프. 부부가 같이 하기도 되게 좋네요. 저 집 근처에 어디 있나 찾아봐야겠네요, 저거.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췌장암 수술 이후 식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소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는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별로. 하여튼 집에서 해먹는 거는 오리를 주로 많이 해먹어요. 이건 엄나무. 과거 간이 센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다면
이젠 담백한 맛을 선호한다는데 게다가 췌장암으로 인해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도 절제했기 때문에 식탁은 소화하기 쉬운 재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오리가 아무리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도 기름이 좀 많이 뜨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양파나 파가 같이 들어가면 그 기름 같은 거 뜨는 기름들을 많이 빨아먹어요.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아내도 많은 요리 연구를 했다. 노력 끝에 찾아낸 녹두를 활용한 밥상을 종종 선보인다고. 녹두는 섭취 후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적고요. 또 다양한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다른 콩들에 비해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요리 방식도 소화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다. 야, 전복 많이 했던 무슨 전복이 이렇게 많아? 한 10마리 되나 봐. 어이구. 7마리. 이번엔 하루 한 끼 반찬으로 꼭 등장한다는 식재료를 보여주겠다는 아내. 한번 딸 때. 저 뭐예요? 손질에 삶은 후 얼려두고 먹고 있다는 이것. 지리산에서 우리 사돈네가 이걸 직접 재배해가지고 봄에 한 번씩 이거를 해가지고 한 30개는 보내줘요. 이렇게 딱딱. 그러니까 1년 내에 먹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소 죽순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긴다는데 혈당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죽순은 칼륨과 비타민 D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원기 향상에 도움이 된다. 무슨 맛이다 했나? 난 잘 표현을 못하겠다. 대나무 맛?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정말 건강한 맛. 은은한 죽순의 향에 고소한 들깨가 합쳐져 더욱 풍부해지는 맛의 향연. 들깨가루에다가 들깨 죽순탕. 맛있겠다. 죽순 들깨탕 대령이요. 저희 엄마 뭐든 잘하세요.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인 마누라들이 음식을 워낙 특별히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전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엄마 요리를 잘해. 이렇게 쳐다보고 한 건데 요리를 잘해. 남들이 맛있다 그래요. 온나무 등 각종 약재와 전복까지 합쳐져 보양식으로 최고인 것은 물론 소화하기 쉽게 죽처럼 푹 끓여진 녹두밥까지 더해진 아내표 오리백숙. 여기에 사돈의 정성이 더해진 죽순 반찬. 맛있겠다. 죽순 요리만 해도 여러 가지네요. 부드럽게 구워진 오리고기까지. 어떻게 나 군침 돌아. 종도신의 최장 건강밥상 완성. 오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자. 해좀 뭐 줄까? 철저한 관리만이 살 길이라는 그 식사도 정해진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 이 모든 건 더 오래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는데 이제 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5년 이상 고생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내가 이제 보상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즐거운 가정 또 행복한 가정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셨고 그 결과로 지금 건강하게 병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배현정 씨 잘 이겨내고 계신데 배현정 씨의 비법은 뭐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췌장 종양을 떼어내고 이제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다는 배현정 씨. 가자! 뛰어! 개들 산책시키다 보면 운동은 저절로 되죠. 여기가 여름에 내가 노는 텃밭이야. 배현정 씨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소중한 텃밭. 밭도 뒤집고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지면서 수다 떨고 여름에는 냉커피 타다 먹고 여기서 수박도 하고 상추, 고추, 토마토, 감자, 배추, 무, 파 안 하는 게 없어. 하루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이곳에서의 여유.
예전의 그녀였더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소중한 시간이다. 아마 내가 그 수술을 안 했더라면 지금 황후 장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걸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금 정서적으로 변했지. 활동적에서. 그리고 여기서 뛰니까 이제 폐활량도 좀 괜찮아지고 집에서 겨울이라고 움츠리고 그러고 있으면 아픈데 더 아프고 안 좋거든. 그래서 늘 얘네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반려견들과 운동하며 하루를 시작한 대현정 씨. 산책 후 그녀가 향한 곳은 주방.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뭘 만들려는 걸까? 맛떡이라고 들어봤어요? 맛떡. 맛떡? 마로 떡을 할 수가 있어요? 마로 떡을 해 먹으면 몸이 좋아해요. 칼로 썬 마를 살짝 데운 뒤 찬밥과 함께 갈아주는데 식은 밥과 마를 3대1 비율로 갈아서 말을 좋아하는데 저런 방법은 처음 봐요. 맛떡의 쫄깃함을 살려줄 반죽도 준비 완료. 옛날에 좋아하는 식으로 해드렸어. 살짝 붙이나 보다. 맛있겠네요. 장떡처럼. 먹기 좋은 크기로 덜어낸 반죽을 따끈하게 달군 프라이팬에 올려 노릇노릇 붙여주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뭐를 이건 또 찍어 드시네요? 인절미 같이, 그죠? 콩가루 같은 거? 콩가루? 요 가루가요. 요게 바로 효소예요. 효소. 저렇게 먹을 만큼 고소한가 췌장 기능을 보다. 도우려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콩고물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외출할 때도 가지고 다녀요. 그럼 녹화하다가 입이 궁금하면 사실 떡을 먹으면 당뇨 환자한테는 정말로 아니고 근데 여기다 제가 소화 효소를 여기다 몇 개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니까 이게 곡물로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원료가 곡물인 효소? 대체 뭘까? 곡물 발효 효소는 검은 콩, 팥, 보리, 현미 등과 같은 총 15가지의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효소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생리활성 물질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등 다양한 천연 소화 효소를 만들어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곡물이 발효되게 되면은 이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실험을 봤더니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의 경우에는 608%가 증가되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는 24,500%가 증가됐다는 이런 실험 결과도 있어요. 소화에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효소가 없다면 아예 소화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이 효소가 사람 몸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효소가 생명의 불꽃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흡수를 시키는 게 결국 내 몸이 돌아가는 이제 열 에너지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냥 정상적으로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한 48시간이면 완료가 돼요. 근데 내 몸에 소화 효소가 전혀 없다. 10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 20년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몸에 좋은 곡물 발효 효소 혼자 먹긴 아깝겠죠? 어머니를 함께 사시는군요. 새색시 귀가 안 들리시니까 내가 안 이렇게 일로 여기 앉아. 맨날 소리 질러야 돼 내가. 자, 소화력 떨어진 어르신들도 좋겠어요. 그쵸. 어머님 수술 안 하셨어도 90세시면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시니까. 좀 뭐냐? 뭐지? 맛있어, 맛없어? 구수해? 벌써 언니 뭔지 모르겠네.
식사 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배현정 씨. 밥 숟갈 놓자마자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놓는다고. 그 자잖아? 그럼 췌장이 엄청 무리하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난 밥 먹고 나서 숟갈 놓으면 얘네들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청소기 돌려. 그러고 나면 그게 운동이 된 거야. 그 후에 들어놓으면 되는 거야. 나는요, 우리 집에 운동기구도 없어요. 근데요, 요거 하나로 운동이 됩니다. 자, 저거 뭐예요? 이게 잉글리시를 배우고. 낮에는. 잉글리시. 자, 돌렸어. 이거 갖고. 돌려. 팔을 쭉 펴서. 이거 운동돼요. 이거 괜히 막 이거 돌리다가 여기 회전근 나가게 하지 말고 이거 딱 들고 이거 내리지 말고 이렇게 돌리고 우리 왜 관광버스 옛날에 춤 보면 지가 자가 하잖아. 그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구부리지만 하면 돼. 그래서 체가 아무거나 들고 슉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도구를 내려놓고도 계속되는 운동. 그런데 이건 무슨 동작인지. 호흡 하시는 것 같죠? 호흡을 잘해서 산소가 잘 들어가야 또 세포 기능이 튼튼해지거든요. 이 내장을요 쉽게 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드시지 말고 갈비뼈서부터 들어 올려 이렇게. 그 결국은 복식 호흡인 거거든요. 갈비뼈를 들어 올리고 복강에다가 이제 채워주는. 복식 호흡은 결국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도 이완이 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 위장 간의 운동도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어서 속이 좀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아니 몇 번 따라하고 났더니 정말로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요? 운동 후 곧바로 외출에 나선 배현정 씨. 선배님 여기 어디예요? 여긴 곤지암이요. 곤지암. 네, 곤지암의 5일장이에요. 응, 오셨어. 응. 장 보러 왔쇼. 자기야, 제주도 더덕 다 팔았어? 아니요, 제주도 여기 있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래도 장은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장분들하고 다 친하신가 봐요. 아 그래도 있지. 사람 좀 보내줘. 그치. 사람 좀 보내. 제발 좀. 뭐라 그러고 보낼까? 장이라고 저가서 팔아주라고. 5일장 오세요 이러고. 이게 시장을 돌다 보면 이게 사람 사는 맛이야. 야, 꽃감 맛있겠다. 이거 하나 줘. 시장 나들이를 더욱 맛깔나게 해줄 건강 간식 곶감. 우리 이거 하나씩 먹자. 시장 오면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어떤 젊은 애들은 이게 허해지잖아? 그럼 이게 상했다는 거야. 모르니까. 이게 여기서 당분이 나와서 설탕기가 나와갖고 이렇게 된 거야. 맛있어. 맛있지? 쫀득쫀득하고. 난 반 씹어도 이걸 좋아해. 음식 같은 거 엄청 가려 드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편식을 안 하고 골고루. 그 대신에 많지 않게. 꽃감도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돼. 골고루 조금씩. 미나리 2단, 빨간 고추 한 바구니, 이거나 버섯이나 하나 가져갈까? 장을 푸짐하게 보시네요. 요새 이게 미나리 먹는 철이라 지금 안 먹으면 지금은 연하거든. 많이 파샵니? 할머니 그러면 안 되지, 언니. 난 여기 왔다 오면 나 한 바퀴 휘두르고 가. 장을 푸은 양만 봐서는 혼자 드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손 가득 사온 재료들로 밥상 차리기에 나선 그녀. 고기도 구우시네요. 버섯과 고기. 여기다 생선 굽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섞어주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를 골고루 하기 위한 버섯과 갈비. 집에서 아침에 삼겹살도 먹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래요. 든든히 먹어야 하루 시작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 메뉴는? 이게 더덕을 내가 아까 거기서 샀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어보면요. 그냥 드세요? 맛있죠. 그냥 먹어도.
여기다 이제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더덕. 그 출출할 때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니까 몸에는 더 좋고 맛도 있고 내가 그랬어. 합상 먹는 거 같다 그러면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그녀가 20년 가까이 챙겨 먹고 있는 영양 풍부한 잡곡밥. 꼭 잡곡밥으로 드신다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된 배현정표 건강 식단. 평범해 보이지만 따져보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세심한 밥상이다. 그러니까 먹는 걸로 A, B, C, D, E, F, G 영양분을 다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밥 먹고 나서 비타민 C 그거 하나. 이 음식들을 잘 소화하기 위해 그녀가 늘 챙기는 게 있으니 고기 먹을 때는 효소를 좀 더 신경을 써. 왜 그러냐? 췌장도 많이 잘라내는데 소화효소가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 저 때도 저기도 좀 부대낄 수 곡물 있으니까. 발효 곡물 발효 효소니까. 실제 췌장을 절제한 환자에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가 모두 포함된 췌효소를 몇 끼 투여했더니 췌장 효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 15가지 곡물 발효 효소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꼭 세봐야 돼. 꼭 못 믿고 세보시네. 정말 15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정말 떡에 이렇게 겉에다가 해먹기에 너무 좋은 맛인데요? 아니, 이거는 완전히 디저트예요, 디저트. 밥 딱 먹고 나서 이거 먹으면은. 와, 약간 입가심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식후에 이걸 마시거나 먹는 게 소화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험으로도 증명이 된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게 삼겹살이잖아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 하면 생각나는 게 면. 그래서 이 음식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그냥 일반 물에다가 삼겹살이랑 이 삶은 면을 넣어놨고요. 한쪽에다가는 곡물 발효효소를 넣은 물에다가 똑같이 담궈본 거예요. 4-5시간 정도 경과가 한 뒤에 보니까 물은 그냥 똑같이 반응이 없는데 소화효소를 넣은 애들은 저런 식으로 흐물흐물해서 녹았네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모두 곡물 발효 효소에서 분해 효과가 뚜렷하다. 실제로 저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그람당 보통 20만 유닛,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는 그람당 300유닛 이상. 이 정도는 이제 함유가 돼야지 충분한 양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곡물 발효 효소 같은 경우는 아밀라제가 55만 유닛이나 들어있고요.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도 2,000 유닛 이상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의 소중함을 새기며 보내는 하루. 소화를 위해 그녀가 20년 가까이 잊지 않고 지키는 습관이 있다. 꼭꼭 씹어 드세요. 서너 번 씹고 옛날에 삼켰어. 예전에요? 그랬더니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밥 씹으면서 나갔어요. 그래갖고 뭐 했냐면 밥을 국에다 말아. 훅 하면 1분이면 끝이야. 지금 반찬을 골고루 다 먹되 꼭 씹어요. 침에도 소화효소가 나오니까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 1차적으로 소화가 되죠. 그러니까 췌장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있잖아요. 골고리가 3년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뇨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히려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화를 돕는다는 곡물 발효 효소 다른 효과 같은 것도 있나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양의 효소를 식간에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해준다거나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독소 같은 것들이 쌓이면 셀룰라이트나 지방이 잘 안 빠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대사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걸 뭐 먹을 때 주의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뭐 너무 많이, 이렇게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있나요? 특별한 뭐 제한 양? 주의점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특정 곡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 체질이다 이런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심혈관 질환. 원인은 바로 혈전 때문이다. 방심하는 순간 막히는 생명의 통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때는 늦었다. 혈전 타파하고 혈관 사수하는 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1cm씩 늘어날수록 혈당이 내려가는 거야. 얘가 인슐린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심을 잡는 거지. 이렇게 또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흐르는 물을 만들어야지 고여서 썩는 물을 만들면 안 된다. 채널 A